반갑습니다. 해탈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과나무 가지치기, 전정,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포도농사, 배농사 지을 때 사과농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사과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작년에 이제 올해 제가 산에다가 사과나무 몇 그루를 심으면서 또 정보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 경험들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나무 전정은 뭐 겨울 전정에 동계 전정이 있고 하계 전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겨울 전정을 말하는 거죠. 사과나무 겨울 전정은 낙엽 후부터 봄에 발화 전까지 1, 2월에 휴명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명기에 전정을 하게 되죠. 3월 후에도 3월 이후에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전정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사과나무에 축적된 영양분의 소모가 많아져서 나무의 생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음력 설 전에 전정을 완료합니다. 음력 설 전에 전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력이 너무 강하여 꽃눈 형성이 잘 되지 않을 정도면 3월 이후에 하여 수세를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늦게 하면은 이제 뭐 사과나무 수액도 나오고 이 정도로 막 되면 영양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수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늦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이렇게 퀴즈라고 했는데요. 퀴즈 내용 그렇습니다. 사과는 몇 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까요? 라는 게 제가 이번 시간에 내는 퀴즈입니다. 사과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그 농가들 찾아가면서 제 주위에는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 집안도 전부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 많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만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제각각 다릅니다. 사과나무 농사를 실제 짓는 사람도 다르게 말합니다. 2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3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다 틀린 것은 아닌데 1년생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는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거의 안 하고요. 요 2년생과 3년생은 반반 정도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근거를 두고 말을 해야 이제 옳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과는 2년생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꽃눈을 기준으로 꽃눈과 결과지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지난해에 나온 가지가 되거든요. 그 지난해에 나온 가지에서 꽃이 여기서 피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그러니까 학자들 위주로 가면 3년생 가지에서 연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꽃눈과 그 결과지와 결과지를 발생시키는 눈이 각각 1년씩을 해서 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지가 있죠. 이 원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척진 주지가 있고 주지에서 발생되는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이 1년이죠. 눈이 1년이고 그 다음에 이 가지가 2년 결과지가 됩니다. 거기서 꽃이 3년째 피니까 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년생 가지라고 말해도 맞는 거고 2년생도 맞고 1년생에서도 꽃이 핍니다. 열매도 맺습니다. 그래서 사과꽃이 어디에서 정확하게 피느냐, 어디에서 열매를 맺느냐는 세 개 다 맞습니다. 세 개 다 맞는데 이것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2년생, 3년생 가지에서 보통 이제 결과지를 다 내는데 요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2년생 가지에서 연다 하는 분들은 꽃눈과 결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3년생은 이 그 주지에서 나오는 눈까지 까지 생각해서 3년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는 눈이 트는 걸 바라라죠. 눈이 트는 걸 바라라고 전엽 잎이 나오는 거요. 잎이 나오는 걸 전엽이라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면 곧 꽃이 피게 되는 거죠. 여름에 꽃눈이 형성되고요. 가을이 되면 휴면기에 들어가지만 이때도 아주 느린 속도로 분화를 계속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래 놨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휴면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보죠. 봄이 되어 발화가 시작되고 꽃눈은 빠르게 발달하여 개화합니다. 그 발화 후 개화까지가 한 40일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배와 비슷한 발화, 전엽, 개화 순서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과수가 이렇게 발화, 전엽, 개화 순서를 차례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포도, 감, 대추 같은 경우에는 전엽이 잎이 나오고 세 가지가 나오고 나서 개화를 합니다. 포도는 제가 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 지시는 분들은 제가 포도 농사 지을 때 경험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전엽 후에 세 가지가 나오고 개화를 한다. 요런 것도 있고 복숭아처럼 이런 햇가류 쪽은 또 개화 후에 전엽을 하는 게 있습니다.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나는 게 있죠. 이렇게 과수도 다 다릅니다. 이런 다른 점을 이용해서 전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전정이 더 훨씬 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정 전에 꽃눈 분화율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전문 학자들, 연구가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에서는 거의 꽃눈 분화율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딱 보고 눈을 보고 대략 전정을 하기 때문에 눈을 그냥 일일이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근데 학자들하고 이런 전문가들은 꽃눈 분화율을 분명히 보죠. 꽃눈 분화율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써놨죠. 안정적인 과일 수량 확보를 위하여 가지치기 하기 전에 사과 꽃눈을 조사해서 분화율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분화율에 따라서 가지를 어떻게 칠 것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한 꽃눈을 가지고 올 것이냐 다음 해에 그 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요 끝에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 꽃눈이 있고 여기 꽃눈이 있고 여기 꽃눈이 있으면 여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 네 개죠. 네 개 다 피면 100%겠죠. 꽃눈이 형성되면. 근데 이 중에 이 두 개는 안 되고 두 개가 되면 50%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꽃눈 분화를 조사를 해보면 이제 칼로 이걸 꽃눈을 딱 채취를 해갖고 칼로 끊어서 이제 확대경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꽃눈 분화율이 조사를 해가지고 56%에서 64% 하면은 평소대로 전정을 하고요. 55% 이하가 되면 이게 이제 저조한 거죠. 그래서 가지를 많이 남기고 전정을 합니다. 너무 저조하면 꽃눈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가지를 남겨야 되겠죠. 당연히 65% 이상 분화율이 아주 높으면 눈 있는 대로 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니까 가지를 많이 전정을 해야 됩니다. 상식적이죠. 꽃눈 분화 조사 방법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세력이 중간 정도 되는 사과나무를 선택해서 눈높이의 결과모지의 눈을 50에서 100개 채취를 해가지고 눈을 날카로운 칼로 2등분해서 돋보기나 확대경으로 관찰해서 그것을 봅니다. 꽃눈과 결가지의 길이. 꽃눈과 결가지의 길이는 이제 요거는 여기에서는 뭐 크게 요거는 설명을 드려도 되겠네요. 홍로 같은 경우는 20cm 이상 긴 가지에서는 꽃눈 분화가 났습니다. 이거는 홍로 같은 경우는 단가지 짧은 가지고 후지 부사는
장가지 위주죠. 그래서 홍로는 단가지에서 분화율이 높고 5cm 이하, 후지에서는 5cm 이하 짧은 가지에서 오히려 분화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사가 생장점도 높고 하기 때문에 길이도 길고 그렇습니다. 이걸 장가지라 그러고 여기서 나는 걸 이건 단가지라고 하니까 홍로는 짧은 가지에서 꽂는 분화가 잘 된다. 긴 가지 20cm 이제 긴 가지에서는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0년 농촌진흥청에 꽂는 분화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를 잠깐 보면 홍로 품종의 경우 저희 지금 거창입니다. 거창은 74%, 그 다음에 장수 뭐 75% 이래 쭉 나가고요. 그래서 평년보다 비교적 높다 이렇게 본 거죠. 청송은 평년보다 낮다. 지역마다 이제 이렇게 다 다릅니다. 거창 같은 경우는 2019년, 18년 정도는 좀 많이 낮더라고요. 이게 70%, 60%도 뭐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도 올해는 높았습니다. 후지 품종 같은 경우는 거창 58%, 후지하고 홍로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품종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장수는 80% 굉장히 높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는 요 분화율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농장 그리고 그 가지의 눈의 상태를 보고 대부분 전정을 합니다. 꽂는 분화가 저조한 원인은 전년도에 7, 8월의 폭염과 9월, 10월의 잦은 강우 이것 때문에 꽂는 분화가 저조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꽃눈은 이렇게 생김새가 좀 더 붓봉우리처럼 이렇게 좀 볼록하고요. 잎눈은 이렇게 좀 뾰족합니다. 꽃눈에 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이제 그것이 꽃눈이 될 것인지 잎눈이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뾰족한 거, 요 끝에 가면은 이렇게 봉우리처럼 볼록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봉우리가 충실할수록 꽃도 크고 사과도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좋은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사실 농사를 지면은 이제 봉우리 좋은 꽃눈이 좋은 꽃눈을 형성하게끔 하는 것이 사과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잘 짓는가 못 짓는가가 판결이 나겠죠. 여기 이제 제가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제 끈이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수평으로 잡으려고 너무 처지는 가지는 이렇게 위로 위로 끈을 묶어주고요. 너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유인추를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잡아줍니다. 한 뼘 미만인 단가지에서 좋은 사과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단가지 요런 단가지에서 좋은 사과가 열린다는 거죠. 주지에 바짝 붙어 있는 꽃눈은 사과가 크지 않고 익기 전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주지에서 바짝 붙어 있던 눈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익기 전에 사과가 떨어질 확률이 높고 사과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뼘 정도 되는 이런 데서 열리는 사과, 그게 이제 좋다는 겁니다. 주지에서 3, 4cm라도 자란 가지의 꽃눈은 그렇지 않는 가지보다 좋다. 이 말은 위에 요 말하고 같은 거고요. 바짝 붙은 거는 안 좋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는 가지에 바로 붙은 꽃눈은 주가지에 바로 붙은 꽃눈보다 좋다. 여기에서 바짝 붙은 게 있고 이거보다 더 주가지에서 바짝 붙은 게 있으면 바짝 붙은 꽃눈이 더 좋다는 거죠. 두 개 중에 달라면 이 가지에서 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진 양쪽에 있는 이 사진은 지금 이제 묘목인데요. 사과의 키를 먼저 키우기 위해서 이분은 이제 전정을 여기 완전히 옆에 가지가 거의 남기지 않고 끄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키를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를 키우고 이 옆에 가지를 키우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분들도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많았습니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먼저 키를 키우고 그 다음에 옆으로 키우는 것이 더 좋은 사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를 유인할 자리, 여기를 끊고 여기에서 세 가지를 유인하려면은 3, 4cm 남기고 자른다. 예. 여기에 눈이 있겠죠. 그것을 남기고 자르면 여기서 세 가지를 유인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너무 바짝 잘라버리면 여기는 싹을 여기서는 유인 안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가 될까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키와 가지를 함께 키우는 전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지를 많이 줬죠. 원줄기에서 주지 부분이 될 가지들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키도 키우고, 이런 거 굵은 거, 아주 굵은 거는 자르고요. 이렇게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처음 할 때는 사과나무를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 적어놨고요. 전정 후 사과 핀 모습을 이제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굵은 가지를 작은 가지를 요런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굵은 가지를 절단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요런 가지와 이런 가지가 사실은 이제 경쟁 가지가 돼서 여기서 자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빼서 이렇게 키우려고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그런 사진이 되겠네요. 요거는 제가 4월 17일 날 친구 집에 가서 사과 농장을 찍은 건데요. 요 홍로입니다. 홍로가 부사보다 꽃이 빨리 피죠. 같은 농장 안에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홍로가 먼저 피고 부사는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다른 해 가지를 받기 위해서 요건 아까 이야기를 한 거네요. 한두 눈 또는 길이 3, 4cm 남기고 절단한다. 요렇게 눈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길이를 놔두고 잘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뭐 눈 안 받을 끝에만 바짝 잘라도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허블럭스네요. 빠른 부사입니다. 부사 중에 조금 빠른 게 있습니다. 부사가. 일반 부사는 좀 더 늦게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약간 꽃이 홍로하고 부사하고 중간쯤 되는 정도의 시기가 됩니다. 굵은 가지는 세 눈, 그리고 가는 가지는 두 눈 남기고 전정을 한다. 요거는 뭐 나중에 여기를 자를 때 보통 이제 신초를 유인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초 유인해서 이제 여기서 자를 때 두 눈, 세 눈, 가는 거는 두 눈, 굵은 거는 세 눈을 놔두고 자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을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요게 이제 부사입니다. 부사는 역시 같은 농장에서도 세력이 좋아서 장가지가 됩니다. 길이가 길죠. 길이가 깁니다. 홍로보다 늦게 핍니다. 아주 같은 날 찍었는데도 아직 전혀 피지 않았죠. 이제 피려고 합니다. 가지가 길어서 다른 가지와 부딪힐 경우 절단한다. 이런 이제 여기에는 여기서 더 키우면 막 이쪽 가지들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잘라버리고 여기서 이제 옆으로 빼서 사과를 다는 그런 전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사과와 사과의 거리는 약 20cm 정도를 두게 됩니다. 같이 붙이면 사과에 상처도 나고 또 안 좋죠. 그렇게 많이 달면 가지도 찢어지기 때문에 한 20cm 정도 남기고 하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 가지에서 지금 사과를 달 건데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여기 달고 여기 달고 여기 달고 여기 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달게 되겠죠. 이렇게 좀 떨어져서 달게 됩니다. 그래서 20cm 간격은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거는 크로스되면 안 되니까 가지를 제거하는 거고, 눈이 없는 도장지도 제거합니다. 도장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위로 등 쪽에서 위로 이제 크게 되는데 잘라 버리는 거죠. 요거는 이쪽으로 이제 유인을 해서 키우려고 이쪽에 있는 가지를, 굵은 가지를 자른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가지에 따라서 적당한 사과를 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적어 놓은 거고, 이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죠. 가는 가지는 서너 개 달고, 중간 가지는 10개, 굵은 가지는 20개, 뭐 이렇게 단다. 그러니까 가지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사과가 무게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달면 부러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가지에 뭐 2개 달아버리면 완전 쳐져서 안 되겠죠. 한 개만 달아야 되겠죠. 이런 데서 한 개만 달고, 이런 것도 한 개만 달아야지. 2개 뭐 3개. 이걸 여기서 이걸 봐도 여기에 달고 여기 달고 여기 달고 이렇게 달면 양이 많아지죠. 그럼 뭐 10 몇 개 정도 되겠죠. 여기도 벌써. 이 가지에도 이제 달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 정도. 이것도 여기에서만 헤아려도 10개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달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지, 요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도장지처럼 위로 이제 탁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보통 위로 가는 도장지는 제거를 합니다. 요 제거한 거죠. 요거 제거한 겁니다. 요거는 사진을 보면 척지로 약간 보이기도 하는데, 척지에서 사진의 각도 상으로 봐도 좀 위로 많이 올라갔죠. 근데 하여간 여기 이제 도장지라고 봤을 때, 위로 탁 위로 올라가는 도장지라고 봤을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눈이 좋고 이러면 위로 갔다고 무조건 자르는 게 이쪽에 지금 없기 때문에 척지가 남겨서 키울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제 한 겁니다. 주지 위에 위로 향하는 도장지나 아래로 향하는 밴면지, 아래로 가는 것도 자르고 위로 가는 것도 전지할 때 대부분 가장 먼저 자릅니다. 그렇게 자르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주위에 결가지가 없고 눈이 충실하다면 한번 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고품질 사과를 위해서 가지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놔야만 일손도 덜 들고 좋은 열매를 맺고 크기도 크고 그런 거죠.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과를 맺게 할 가지만 두고 전쟁한다고는 뭐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요런데 사과를 다 달기 위해서 놔둔 거죠. 이 그냥 무작정 놔두는 게 아니고 무조건 사과 달릴 건 때만 딱 가지를 보고 전지를 합니다. 그리고 강전정, 그러니까 강하게 정정하는 것, 이렇게 강하게 끊는 것, 이 강정정은 가지 생장을 강하게 하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강하게 전정을 했다, 여기를 전정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영양분이 꽉 차 있는데 여기에서 막 생장점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약전정을 하면 요런 데만 툭 자른다 그러면 여기에서 꽃눈 형성들이 많이 되겠죠. 자연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연적인 원리대로 전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부 우세성을 설명하려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꽂는 분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유인을 하죠.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해서 가지가 밑으로 나와야 이게 이제 그 꽃눈이 잘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끝에 있는 가지, 이 배도 마찬가지인데 정부 우세성이라고 이래 끝에 있는 맨 위에 가지가 더 잘 자라서 가는 거죠.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하면 이제 그대로 위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꽃눈을 형성을 시키려면 이렇게 휘어줘야 됩니다. 유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그 전정을 햇빛이나 통풍이 충분한 가지는 요거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랬네요. 요렇게 이제 밑으로 오는 가지들은 대부분 그 위로 이제 유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르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주위에 지금 가지가 없습니다. 가지가 없고 그래서 통풍이 충분한 가지는 이렇게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햇빛과 통풍이 잘 되게 전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보면 너무 아래에 위치한 가지, 너무 복잡하여 햇빛이 달지 않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가지는 절단합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 주변에 가지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향하더라도 지금 닿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고 여기에 있다거나 해갖고 이것이 이제 햇빛이 안 들고 통풍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잘라야 되겠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위의 가지가 너무 길면, 위에 가지가 너무 길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 가지가 너무 길면 밑에 가지의 햇빛을 가리고 통풍을 방해합니다. 당연하겠죠. 위에 가지가 길면 햇빛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가 방해를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이렇게 트리처럼,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사과나무도. 척지를 받고자 하면 세 가지는 한 뼘 정도에서 전정을 합니다. 아까 때도 이야기를 했죠. 척지 세 가지를 빼내려고 하면 한 뼘 정도 되는 데서 전정을 한다. 뭐 센치로는 20cm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지가 너무 굵으면 세 가지를 받습니다. 그 말은 이게 이제 굵은 가지는 세력이 너무 강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비율이 3대 1로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합니다. 3대 1로 해서 요 원줄기가 3cm라면 옆으로 나온 가지는 1cm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3대 1을 넘어서면, 이게 3cm인데 이 가지가 2cm면 이거는 끊어서 세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굵으면 세 가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밑에 거는요, 여름에 순을 관리하면 복잡한 가지가 적어 이듬해 가지치기 하기가 쉽다. 여름에 순 관리를 잘하면은 복잡한 가지들이 당연히 이제 적어 가지고 이듬해 가지치기 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름 전정을 강하게 하면 세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영양분이 휴먼기가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계속 밖으로 배출이 되겠죠. 전정을 해버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세력이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세력이 강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세력이 약한 나무는 그렇게 강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위로 향한 가지는 유인추를 이용해서 가지를 아래로 유인하면 꽂는 분화가 좋아집니다. 위로 올라가는 가지들은 꽂는 분화가 잘 안 되고 생장집이 좋아하고 그냥 도장지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밑으로 유인을 해줘야 꽂는 분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유인추를 달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사과나무는 주지, 부주지, 척지, 결가지 모두 수평이나 수평 이하로 유인합니다. 대부분 이제 수평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위로 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가는 게 낫다. 아래 향한 가지는 꽂는 형성이 좋다. 위로 가는 것보다 좋죠. 너무 배면지는 안 되겠죠. 배면지는 잘라냅니다. 밑으로 이렇게 향한 건 아니고 유인을 해서 수평을 잡아주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아상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눈이 있죠. 눈이 있습니다. 여기 자마라 그러는데 나오지 않은 눈이죠. 뭐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눈들이 있죠. 요런 눈들이 있는데 이 눈들에서 가지를 받고 싶다. 거리가 너무 멀다 지금. 그러면 이 눈 위에를 이렇게 이제 아상처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지를 내고 싶을 때 자마 위에 상처를 주어서 영양 공급이 위로 되지 않고, 상처를 주면 영양 공급이 위로 가는 게 차단되니까 되지 않고 자마로 향하게 하여 발화를 촉진해서 세 가지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를 상처를 주면 이렇게 요 눈이 있는데 위로 상처를 줬죠. 눈이 있는데 상처를 주고 요 밑에 눈이 있는데 상처를 주면 영양 공급이 위로 되지 못해서 못 가니까 눈이 튼다는 거예요. 이게 발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가지를 전부 다 유인해서 빼내는 거죠. 자마를 찾아 그 위를 접도, 아상처리 전용 가위, 그 다음에 세톱 등으로 눈의 1, 2cm 위에, 여기 1, 2cm 위에 위를 2mm 정도 감 모양, 발꿈 모양 상처를 내거나 수피를 벗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상처를 내시면 됩니다. 셋톱으로 해도 되고요. 전용 톱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뭐 전용 가위가 있으면 전용 가위로 눌러도 되고 상체를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갓 모양으로 U자형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상 처리는 제식 후 1에서 3년 차에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며 수령이 오래되거나 원줄기가 굵어진 상태에서는 발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거 너무 오래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아상 처리는 발화 후에 처리하는데 만개 2에서 4주 그러니까 개월 월로 보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으며 이때 생육 상태는 가지 선단의 눈, 정화 눈이 벌어져 녹색이 나타날 때부터 잎이 전개될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나 발화 시부터 5월까지는 어느 시기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요게 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요때 좋지만 5월까지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과나무 전정의 기본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기본적인 것은 꽃눈을 좋게 하고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게 하여서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기 이제 같은 방향의 척지 간격은 80cm, 다른 방향의 척지 간격은 40cm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높이에서도 다른 방향의 가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가지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센치로 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정도의 간격을 두어야만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지가 작을 때는 좀 더 간격이 좁아도 되겠고 그거는 참고를 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정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양지. 내양지는 주간지에서 30cm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원줄기에서 30cm 이내에 있는 가지들을 제거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죠. 돌아가면서 30cm 이내에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너무 또 이게 바람이 안 통하고 햇빛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쟁지죠. 같은 굵기가 있다면 같은 굵기가 두 개가 있다면 하나를 잘라주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굵기의 가지는 잘라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3대 1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원줄기가 있으면 이게 3cm면 이게 1cm가 돼야 되죠. 이게 3cm면 이게 1cm가 돼야 됩니다. 그 이하가 돼야 되지 더 늘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중첩지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있는 게 간격이 너무 작으면 그 중에 하나를 제거한다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같은 방향에 있으면 너무 좁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교차지는 교차하는 부분 서로 이제 막 가지가 있으면 교차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차하는 부분은 또 그 밑에 거는 그늘이지고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교차지도 가지를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장지 위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배면 부분에 있는 위쪽으로 향하는 부분의 가지들도 제거를 해줍니다. 하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너무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것도 향한 가지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가지를 너무 길게 하면 뒤쪽 가지에 햇빛과 바람이 잘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당연한 거죠. 햇빛이 남쪽에서 이렇게 비치죠. 그러면 앞쪽 가지가 너무 길면 뒤쪽은 당연히 그늘이집니다. 이러면 안 되고 뒤쪽까지 오히려 좀 길고 남쪽이 좀 짧아야 뒤쪽까지에도 햇빛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전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지 끝은 많은 가지를 두지 말고 가볍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가지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를 잘라내야 되겠죠. 너무 또 이제 뭐 열매 달 게 없으면은 과실 달 게 없으면 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앞쪽에 가는 가지들 쪽에 너무 많이 달면 안 되겠죠. 가지도 작은데 그래서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과나무 전정의 기본 방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사과 전정을 할 때는 이것을 토대로 그냥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전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수세가 약하면 강정정을 하고 수세가 강하면 약정정을 한다. 그거는 아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정정을 하면은 이제 수세가 약하면 강정정을 하면 이 생장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수세가 강하면 약정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수세가 강한데도 강정정을 해버리면 더 강해지겠죠. 강해지고 꽃눈이 안 오고. 그래서 수세가 강하면 오히려 약전정을 해서 꽃눈이 많이 오게 하고, 수세가 약하면 강정정을 해서 생장을 좀 발달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정정은 굵은 가지를 잘라주고, 그렇죠. 강정정은 당연히 이제 굵은 걸 자르는 거죠. 약전정은 끝에 가지, 가는 가지를 자르는 걸 약전정이라 그러고, 세력이 약한 나무를 먼저 전정하고, 세력이 포도원이 있다면 세력이 약한 것부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력이 강한 것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해 놓은 것이 앞으로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하면은 그것이 더 이제 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약한 걸 먼저 해주는 거죠. 굵고 큰 가지는 세력이 강하고 근원을 만들므로 제거한다. 이 굵은 가지, 이거는 이제 계속 안 좋다고 나오죠. 굵은 가지를 그늘도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굵은 가지는 제거를 합니다. 요 아까 때 이야기했던 3분의 1 이상 굵은 가지요. 요 가지가 3cm면 이 가지가 1cm 이하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가지를 단축시킬 때는 20cm 정도에서 자른다. 이 가지를 단축시켜 가지고 새로운 가지를 바르려면 한 뼘 정도 20cm 정도에서 잘라준다는 거고요. 세력이 강해서 나무가 가분 형태로 될 때, 위에 굵은 가지가 막 많고 이럴 때요. 그럴 때 굵은 가지를 세 눈 남기고 자르고, 이건 이제 새로운 가지 받을 때 이야기죠. 그럼 요 한 세 눈 이렇게 남기고 3, 4cm 남기고 자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 세 가지를 받을 때도 홍로가 조금 더 길게 남가놓고 후지가 조금 더 홍로에 비해서는 짧게 남가놔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절단 전정보다 속금 전정을 먼저 합니다. 속금 전정이라는 것은 기부에서 자르는 걸 말하고요. 속금 전정 이 자체를 그냥 이 기부 뿌리 완전히 이 가지의 가장 뿌리에서 자르는 거고, 이렇게 자르는 것을 속금 전정이라고요. 절단 전정은 이렇게 자르는 것을 절단 전정이라고 합니다. 장가지를 자르는 것을 절단 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금 전정을 먼저 하죠. 속금 전정을 먼저 해야 정부 우수성에 영향도 안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금 전정을 먼저 이 가지 전체를 없애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자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르게 됩니다. 이 절단 전정, 작은 가지들을 자르게 되죠. 햇빛과 통풍이 좋아야 됩니다. 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좋아야 됩니다. 수관을 쓴다. 꼭대기 전정은 될 수 있는 한 지연합니다. 이 위에 커가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유인을 하고, 절단하는 것은 지연해야 된다. 가장 늦게 해도 늦게 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위에 부분은 밑에 뿌리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이것은 가능하면 수세 같은 것도 이제 거름이라든지 이런 걸로 균형을 맞추고, 이것을 절단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물론 개신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중간을 잘라서 이렇게 키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생장에 기인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래쪽 주지는 1.5m 내외로 한다. 이 길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5m 내외라도 자를 경우 나이가 바뀌는 지점, 약한 결가지가 붙은 위치까지 자른다. 만약에 자르면 이제 여기서 끊어서 나이가 바뀐 그 부분을 자르는 거고, 약한 것이 있으면 약한 데서 자르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가지를 젊게 유지합니다. 당연히 이제 젊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결과지가 젊어야 좋은 사과가 열리겠죠. 예. 노쇠한 단가지는 제가 합니다. 뭐 노쇠한 단가지가 있다면 그런 거는 이렇게 뭐 잘라버려야 되겠죠. 예. 전정 후에는 요 끊고 나면은 보통 이제 그 도포제를 발라줍니다. 이거는 이제 균이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정에 대해서, 사과 전정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과 농사를 지을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